자, 이제 물권법은 이제 마쳤고 계약법을 좀 보겠습니다. 계약법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시 전체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법전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편 총칙, 제2편이 물권, 제3편이 사실은 계약이 아니고요. 원래 민법의 법전 편제는 물권 다음이 채권이에요. 3편이 채권이에요. 채권은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물권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산이 3편에 나오는데, 근데 채권 전체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채권의 큰 채권 산맥, 태백 산맥처럼 채권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산 하나가 있어요. 산봉우리 하나가 계약이라는 산이 있어요. 채권 산맥 안에. 여기서만 시험을 내겠다는 거죠. 채권의 일부만 시험이 돼요. 계약이 뭐냐? 계약은 갑과 을이 두 사람이 합의 보는 거잖아요. 합의를 봐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이 발생하거든요. 채권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계약이에요. 계약에서만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근데 계약법도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법 총론,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계약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이야기, 그다음 강론은 들어가면은 우리 채권 계약편에 채권편에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법전에 수록돼 있어요. 15가지 계약이 수록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3가지 계약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3가지 계약이 뭐냐면 매매 계약, 그리고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을 뭐 개인들끼리 매매를 하고 교환을 하고 임대를 하는 것을 중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개사 업무하고 가장 관련 있는 3가지 계약만 시험에 출제를 해요. 이걸 따로 배우는 게 강론이고, 그다음에 총론에서는 계약의 일반론을 배우세요. 특정 계약을 찍어놓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강론은 이제 못하고 총론의 일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권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일부만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12페이지인가? 1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를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으냐면 유튜브. 우리는 이 강의가 지금 6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요 개강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인문 강의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2주 정도 했던 거. 근데 그건 좀 2주밖에 안 돼서 되게 양이 적었는데, 그냥 유튜브에 돌고 있는 강의 중에 그 2주짜리를 거의 되게 길게 한 10시간 정도로 길게 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 강의를 8강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유튜브를 해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개념 이해라고. 개념 이해 서석진 이렇게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한 8강 정도로 촬영되어 있는 게 올라올 건데, 거기를 보시면은 여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로 가볼게요. 112페이지. 자, 계약 총론. 지금 하는 건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계약 총론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는 1번 서론이죠. 서론. 여기서는 계약이란 무엇이냐? 계약의 의의.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로마자 2번.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뭐가 나오죠?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계약 종류. 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2번째 내용. 계약의 성립. 근데 계약은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서 배우셨잖아요. 계약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두 사람의 의사합치에 의해서요. 합의. 그 얘기가 양쪽 바닥에 나와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총 3가지 모습이 있는데, 청약과 승낙의 합치,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닥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해서 2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의사실현, 교차 청약,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큰 목차 3번,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파트는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1번,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저 항변권을 가지게 돼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안 해주면은 나도 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1페이지에 위험부담 문제. 이것도 쌍무계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법리 두 가지를 배우십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그럼 세 번째 내용이 넘겨보시면 아주 독특한 계약이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권리가 병에게 생기는 거야. 제3자에게 생기는 독특한 계약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넘겨보세요. 4번 뭐예요? 계약을 해제.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죠.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해제. 해제가 한 4바닥 나옵니다. 이렇게 2바닥하고 다음에 2바닥. 여기까지 하면 계약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계약을 쭉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계약 강론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3가지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매매. 쭉 넘겨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고 끝을 낼 거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앞까지 위험부담까지 121페이지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넘겨보세요. 112페이지 계약의 의의. 자, 계약의 의의. 계약이 뭔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으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인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이 화살표가 의사표시죠. 서로 갑도 을에게 의사표시하고 을도 갑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계약이고 넓은 의미로는 계약에는 다양한 계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저런 계약들을 채권 계약이라 그래요. 저런 계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거든요. 채권 계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계약은 두 사람이 해도 그 만들어지는 권리가 좀 강력한 권리, 물권을 만들어내는 권리죠.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하고 입양을 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저것도 두 사람의 의사합치가 돼야지 성립하는 계약인데 얘들은 이제 재산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가족법상의 계약, 신분 계약이라고 해요. 넓게는 전부 다 계약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제3편 채권편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계약법에서 배우는 계약은 이 중에서 저 계약만 배우는 거예요. 채권 계약. 좁게 말하면 이 중에서 보통 계약이라 할 때는 채권 계약을 의미를 합니다. 채권 계약. 그다음에 2번 채권 계약은 자유롭다라는 건데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자유롭습니다. 물권 계약은 100% 자유가 안 돼요. 그냥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근데 채권 계약은 자유로운데 계약 자유 원칙은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 자체가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집을 팔지 말지 매매를 할지 말지 자유로운 거겠죠. 그게 체결의 자유예요. 근데 계약 체결은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을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계약을 하자고 먼저 하는 것을 청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청약을 받고 맞장구 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그래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체결의 자유는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의 자유하고 승낙의 자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을 했어. 이 집을 팔기로. 누구한테 팔 것인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죠. 상대방 선택이 자유롭고 그다음 얼마에 팔 것인지 상대방하고 합의하기 나름이죠. 내용 결정도 자유롭습니다. 채권 계약은 내용 결정이 자유롭죠. 물권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다음 방식의 자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구두 말로 합의를 볼 것인지 그것도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 자유롭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뭐 중요하진 않죠. 뭐 기출 표시도 없고 그다음에 약관. 약관은 지금 이 라운드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15회 추가, 17회, 19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리고 나왔어요. 32회 때 나왔어요. 19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안 내다가 올해 갑자기 시험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당황하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세요. 저 사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해 판에 2022년도 그림입법에 이거 없애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안 나옵니다. 막 그랬거든요. 약관은. 근데 갑자기 올해 나왔어요. 32회. 이걸 어떻게 예측해. 이거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로 내려갈게요. 계약의 종류.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인데 채권 계약에는 첫 번째 쌍무계약, 편무계약의 개념이 있어요. 쌍무, 편무. 쌍무계약.
쌍무 계약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쌍무가 뭐냐면은 쌍은 쌍방을 얘기하는 거야.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을 때 두 사람 쌍방을 얘기하고 이 무자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야. 뜻이 뭐냐? 쌍무 계약이라 하면 계약을 했을 때 쌍방이 양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한쪽만 채무를 지는 게 아니고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둘 다 채무자가 된다고 다 쌍무는 아니에요. 그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대가성이 있을 때, give and take 관계에 있을 때 쌍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쌍무 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자, 매매 계약은 563조에 나오는데 당사자의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했으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채무자가 되는 건데 대가성이 있나요 없나요? 서로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반면에 편무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은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일방을 얘기하는 거잖아. 조각 편자 아닙니까 이게. 편무 계약이란 일방만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여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증여 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자는 내가 뭘 줄게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생겨요. 증여자에게는. 근데 수송자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기로만 한 거거든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아요.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긴다? 무슨 계약? 편무 계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양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채무가 생긴다고 무조건 다 쌍무가 아니에요. 양 채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때만 쌍무예요. 사용대차 계약이 그러하다는 사용대차 계약은 편무 계약이거든요. 자, 사용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둘 다 대차인데 물건을 빌려 썼다가 쓰고 돌려주는 관계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무엇을 지불하는 거죠?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임료를,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여기 임대인이라고 그럴게요. 여기 임대차라 하고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가 생겨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채무가 생겨요. 양쪽 다 채무가 생기고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 빌려주는 거하고 차임 지불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에요. 그런데 사용대차 계약은 공짜거든요. 무상대차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빌려줘가지고 넘겨줘서 쓰게 해줄 채무가 생겨요. 이 사람은 사용대주라 그래요. 사용대주라고 해요. 사용대주는 공짜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쓰게 해줄 채무가 생겨요. 그다음 사용차주라 그래. 이쪽은 차주는 해당 물건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빌렸기 때문에 돌려줄 채무가 생겨요. 얘는 빌려줄 채무, 얘는 돌려줄 채무, 반환할 채무. 양쪽 다 이게 채무가 생기긴 생기지만 돌려주는 채무가 물건을 빌려줬다고 대가로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물건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지 대가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용대차 계약은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겨도 무슨 계약이다? 쌍무다, 편무다? 편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무. 그다음에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구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로지 쌍무 계약에서만 이 두 가지 법리가 적용이 돼요. 쌍무 계약에서만. 첫 번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는. 편무 계약에는 그게 없어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뭐냐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행 거절을 얘기합니다. 이행을 안 하겠다고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동시 이행을 위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쌍무 계약의 당사자. 뭔 얘기냐? 쌍무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말하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그러면서 내 채무만 이행을 청구하네. 대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어? 거절해야 되겠어요? 거절해야죠. 매매 계약 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소를 주지도 않으면서 잔금 달라고 그러면 잔금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안 주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런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너하고 나하고 둘 다 채무자고 서로 대가성 있는데 왜 너는 네 채무는 이행 안 하고 내 거만 이행하라 그러냐? 나 이행 못 한다. 네 거 이행하면 나도 이행할게.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겨요. 근데 이 계약에서는 그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만 채무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쪽은요.
그러니까 동시행한 몇건은 오로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문제고, 그다음 위험부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요. 오늘 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채무가 소멸을 해버린 거야. 재산권 이전 채무가 소멸을 했어요. 소멸을 했을 때 이 반대편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편 채무도 함께 소멸하느냐? 아니면 존속하느냐? 이걸 따져 들어가는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야. 근데 편무계약에서는 반대편에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반대편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쌍무계약에서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행한몇건하고 위험부담 문제.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고, 그다음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어요.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뭐냐? 유상은 있을 유자에 무상은 없을 무자니까 저게 유상이 뜻이 뭐냐? 보상이 있는 계약이에요. 유상, 보상상자니까 보상이 있는 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보상이 없는 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은 어떤 걸 쓰냐면 요 단어를 써야 돼. 출연을 하느냐. 계약을 통해서 출연을 해요. 출연. 각 당사가 출연을 하는데 두 당사가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면 유상계약이라 그러고 한쪽만 출연하면 무상계약이라 그래요. 출연이 뭔지 1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1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4페이지. 여기서 우리 뭐 배우셨냐? 법률행위 종류. 우리 민법 총칙할 때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1번은 하셨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안 했고 3번 불요식행위, 요식행위도 했고 요거 4번 한번 볼게요.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할 때 이 행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죠. 법률행위는 주로 계약이니까 저 행위를 뭐라고 읽어도 될까요? 계약으로. 그 읽어보면 뭐예요? 유상, 계약, 무상, 계약. 아까 거기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상 계약은 뭐냐? 유상행위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무상행위는 일방만 한쪽만 출연을 한답니다. 출연 개념을 쓰고 있어요. 출연이 뭔지 나와 있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배우가 무슨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런 출연이 아니에요. 그런 출연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는 것을 출연이라고 해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야 돼.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는 거지. 대표적인 출연이 이런 겁니다. 소유권 이전.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면 매도인은 소유권이 줄어들었으니까 자기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리고 매수인 재산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거라고 저게. 출연. 근데 매도인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해요, 안 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지급하면 자기 통장에서 1억 빠지고 마이너스. 매도인 통장에 1억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출연이다. 출연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보세요. 매도인은 집을 줬으니까 출연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매수인은 돈을 주니까 출연을 하죠. 한쪽만 출연합니까? 둘 다 출연합니까? 둘 다 출연하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대가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 쌍무 아니고 유상. 쌍무하고 편무는 채무 얘기고 요건 출연 얘기예요. 개념이 살짝 달라요. 왜 유상이라고 하냐면 내가 집을 줘가지고 내 재산이 마이너스가 났어. 상대방 재산을 올려줬어. 근데 애가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다시 그 보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재산이 빠진 보상이 이루어지죠. 보상이 있다 뭐죠? 유상이라고 그러죠. 유상.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도 그런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은 물건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못 쓰니까 난 마이너스고 걔는 플러스야, 임차인은. 근데 매달 차임을 받으니까 이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게 유상계약이에요. 자, 증여계약 같은 거 볼게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출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출연요. 하죠. 물건을 줬잖아, 권리를 주고. 근데 수증자는 고맙다 그러고 끝이거든요. 대가적 출연을 한다, 안 한다? 한쪽만 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무상계약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대차 계약도 물건 빌려주면 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이것도 무상계약이에요.
자, 아까 전에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였냐? 뭐였어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요? 쌍무계약에서만 동시 이행은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달라요. 계약을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네 글자. 뭐라고 돼 있나? 담보책임.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문제예요. 유상계약에서는 내가 출연하는 것에 하자가 있으면요. 내가 상대방이 준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뭘 주거나 뭘 줬을 때 거기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게 온전치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이런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담보책임이라고 해요.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셨어. 물건을 사셨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뭐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준 돈만큼 돈값을 못하는 거잖아. 하자가 있으면. 그럴 때 매도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뭘 주고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아서 공짜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에게 공짜로 준 사람에게 이거 물건이 왜 있다이냐 멀쩡한 거로 바꿔달라 바꿔서 다시 선물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상계약에서는 무슨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담보 책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 됐어요. 그런 개념들이 쭉 적혀 있고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특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싹 들어보니까 저기 밑에서 했던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하고 여기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구별이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좀 비슷한 것 같네. 쌍무가 뭐인 것 같아요. 그냥 유상이고 편무는 무상이고 그게 그거 같죠.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비슷만 합니다. 비슷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험 문제 3번 물어봤네.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관계냐?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은 100% 유상계약이에요.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에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거꾸로는 틀렸어요.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이다. 그럼 그 계약은 100% 쌍무계약이냐? X예요. 유상계약인데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참이고 이쪽으로 거짓이에요.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 자, 쌍무계약이 다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다시 쌍무계약은 서로 뭐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 양채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채무가 생겼으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출연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출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재산을 빼서 상대방 재산을 올려주는 건데 그때 재산은 꼭 반드시 어떤 물건, 특정 물건이나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재산 중에 우리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재산이 우리 시간 아닌가요? 시간.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는 것, 내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출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을 해서 쌍무계약을 체결했어요. 서로 채무가 생겼어. 그럼 채무를 이행한다? 그 채무가 돈을 주는 것이건 물건을 주는 것이건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건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출연이죠. 출연. 그럼 서로 채무가 생겼으니까 서로 출연을 하겠네. 맞나요?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채무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양채무가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출연도 대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쌍무계약은 뭐일 수밖에 없다?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현상광고 계약 때문에 발대가 존재해서 그런 건데 그 밑에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의 구별이 있어요. 낙성과 요물.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뭐냐? 낙성계약은 이 낙자가 승낙할 때 낙자야. 성은 성립할 때 성이고 승낙만 하면 바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거예요.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둘이서 만나가지고 내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줄래? 라고 하면 서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면
실제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인데 우리 민법전에 15가지 계약이 수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15가지 계약 중에서 14가지가 다 낙성계약이에요. 의사의 합치만 가지고 성립을 해요. 한번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63조 한번 가보세요. 563조. 46페이지죠. 예. 563조의 매매를 잘 보세요.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감시를 해보세요. 제가 제대로 읽는지.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읽으면 틀렸죠. 이상하게 읽었잖아요.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한 거예요. 이전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이전하겠다고 약속만 한 거예요. 의사표시만 한 거예요. 아직 이전은 안 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 그러니까 얘들은 합의만 했어요. 실제로 이행을 했어요. 합의만 되었어.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합의만으로. 의사의 합치만으로.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각종 계약들을 쫙쫙 읽어보시면 전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한 명은 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정하고 다른 한 명은 뭘 해주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을 할 때는 낙성계약을 할 때는 물건이나 돈이 필요 없어요. 입만 가져가면 계약을 하고 올 수가 있어요.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에 비해서 요물계약을 보겠습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고 요물계약은 뭐예요? 이게 필요할 요자에 물건 물자거든요. 계약이 성립할 때 물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줘야 돼.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완료했을 때, 물적인 행위를 완료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일정한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실제로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15가지 계약 중에 딱 한 가지 현상광고 계약만 요물계약이에요. 이게 675조 있거든요. 현상광고 계약. 675조 한번 가보세요. 현상광고. 현상이 뭐죠, 여러분들? 이 현자가 걸 현자예요. 우리 판을 내걸면은 현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내건다는 소리야. 상을 걸고 널리 광고한다. 뭐냐 가보겠습니다. 개 잃어버렸을 때 현상광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675조 몇 페이지죠? 56페이지요. 자, 현상광고라고 나오네요. 현상광고는 우리 예전에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경찰청에서 현상광고 계약을 해놓는 게 있는데 청약해 놓는 거 현상수배 해가지고 현상금. 현상광고는 광고를 한 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 이 행위를 해준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일정한 보수가 현상금이에요. 상금을 건 거죠. 걸고 그다음에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가 아니고 실제로 뭐 함으로써? 완료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대요. 아까하고 다르네. 매매는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예요.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요.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었다면 현상광고 계약은 내가 그 행위를 완료할게요라고 약속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실제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물 계약. 그래서 요물 계약의 예로는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개 찾는 거예요. 개. 이 여자가 이 개 주인인데 개를 잃어버렸나 봐요. 개를.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지금요. 눈물 콧물 짜고 있죠. 몽인데 몽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붙여놨어요. 개를 찾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010 해서 연락처 적혀 있어요. 그 동네 살고 있던 우리 쓰레기가 오다 가다가 이 광고를 봤네. 현상광고.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봤는데 100만 원? 1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어차피 나 백수인데 할 일도 없는데 개나 찾자. 그리고 개하고도 친해요. 얘도 개잖아 일종의. 인간 개거든요. 얘도 개잖아 거의. 동네 아는 개들도 많고 그래서 수배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로 걸어가지고 정말로 찾아주면 100만 원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도 막 울먹울먹 그리고 있어요. 찾아만 주세요. 드릴 테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괜찮은데 전문가니까 내 아는 개들 풀면 금방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립한다는 거죠? 실제로 개를 찾아줬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그런다고. 요물계약. 그래가지고 개를 찾았어요. 한 일주일을 싸돌아다녀가지고 너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본 건데 봤냐 몽이? 이렇게 하니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가면 있다. 저 다리 밑에서 울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찾았어. 찾아가지고 개를 갖다 대령하면 실제로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한 4개 정도 있어요. 우리가 외울 때는 현대, 계보 이렇게 외우세요. 현상항고 계약,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네? 계약금 계약. 다음에 하고 계약금 계약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계약금 계약은 그러니까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지만 성립해요. 주겠다고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요거는 현상항고 계약이 그런데 걔를 찾아 대령을 했어요. 찾아왔어. 그랬더니 걔하고 이제 여자하고 막 얼싸안고 울고 막 걔도 울고 막 여자도 울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요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요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건데 요게 쌍문지 편무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쌍무 편무. 자, 계약이 체결되어서 성립. 걔를 찾아줬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적인 채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이 체결돼야지 채무가 생기죠. 자, 체결이 되었어. 상상해 보세요. 얘는 채무가 있어 없어? 이제 이행해야 될 채무. 100만 원을 지급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죠. 현상금 지급 채무. 자, 우리 쓰레기는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찾아줄 채무? 아니요. 찾아줬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 찾아줬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거야. 강아지를 줘야 된다고? 줬을 때 성립한 거라니까. 없다는 거야. 채무가 없지. 돈 받을 일만 있지.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계약이 된 거니까. 채무가 있다, 채무가 없다? 없다. 무슨 계약이라고 해서 쌍무, 편무. 편무네. 한쪽만 채무가 생기네. 됐어요? 이제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따져볼게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따질 때는 채무로 따져요? 출연으로 따져요? 출연으로 따져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했냐, 내가 놓았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 얘는 출연할까 안 할까? 얘는 출연. 뭐 무슨 출연? 100만 원 주겠지. 출연이죠, 출연. 그러니까 이건 편무 계약이에요, 지금. 그다음 얘는 100만 원 주니까 출연을 하죠. 쓰레기는 출연을 하나요, 안 하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자, 했죠. 쓰레기가 공짜로 1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도 얘를 찾는다고, 걔를 찾는다고 일주일을 자기 시간을 투자를 했지. 그거 출연인가 아닌가? 출연이죠. 근데 출연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네, 특징이. 맞죠? 계약하기 전에 출연이 이루어졌어. 근데 출연은 재산이 빠져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출연도 인정해 주거든요. 결국 쓰레기도 출연했다 안 했다? 일주일을 잘 썼다니까. 신발, 운동화 다 닳도록 다녔고 그 찾아준 대가로 받는 거니까 양쪽 다 출연하는 거네. 대가성이 있나 없나? 그 무슨 계약이라고 해도 양쪽 출연이 있으니까 유상계약이다. 다시 쌍무냐 편무냐 구별해 봤을 때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별해서는요? 유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쌍무 계약은 다 뭐다? 유상계약. 그건 맞아도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100% 쌍무 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얘는 유상계약인데도 쌍무가 아니라 뭐예요? 편무잖아.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쌍무하고 유상의 관계는 쌍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이면 유다. 하지만 유쌍은 X라는 거죠.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다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러이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으로 가겠습니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채권 채무 계약이거든요. 채권 계약이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쌍방에게든 일방에게든 채무가 생겨요. 그 채무의 이행이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건데 채무 이행을 한 번에 끝나느냐, 채무 이행을 한 번 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계약이 종료되느냐, 채무 이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 구별이에요. 자, 일시적 계약은 급부의 실현, 즉 채무 이행인데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차이예요. 일시적 계약은 한 번만 채무 이행, 급부 이행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시적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인데 재산권 이전을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계속해요? 재산권 이전을.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을 여러 차례 해요? 한 번만 해요? 한 번 소유권 이전하면 끝이지. 그렇죠? 대금 지급은요? 한 번 하죠. 한 번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 번 하지 않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근데 그거는 한 번 하는 건데 나눠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매매 계약은 채무 이행이 1회로 끝이 나버리는 거죠. 1회 이행으로.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일시적. 한 번 해서 끝나는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볼까요? 임대차 계약은 갑이 건물을 얘한테 2년을 빌려줬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도 쓰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달도 쓰게 해줘야 되고 한 10년쯤 가면은 내년에도 해줘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차임을 지급하는 것도 이번 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달 지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 급부의 실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자, 계약을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이유는 뭐냐면은 계약을 엎을 때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없애버릴 때 해소를 할 때 해제를 하느냐 해지를 하느냐 차이예요. 해제와 해제의 차이예요.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해요. 제거를 해버려요.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해요. 중지를 한다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이 법률 효과에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채무 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뭐 한다는 거죠? 해지가 아니라 해지해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난 당신이랑 계약한 적이 없음 해서 계약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해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 당사가 그동안 주고받은 것은 다 부당이득이 돼서 돌려줘야 돼. 계약이 소급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에 비해서 계속적 계약은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차임을 잘 주던 임차인이 올해 들어와서 고전을 해가지고요. 차임을 한 달, 두 달, 두 번을 못 주네. 그럴 때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한다는 거야?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잘 해왔던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지한다 차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소급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 주고받아왔던 것들은 다 부당이득은 아니에요. 원상회복할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해지를 하면. 자,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고 우유를 받아먹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일까요? 일시적 계약일까요? 계속적 계약일까요? 신문 받아보는 거. 계속적 계약. 내일도 신문 오고 계속 오지 않습니까? 신문 구독료도 계속 내고 매달. 그런데 이제 신문을 끊으려고 해요. 신문을 끊을 때 우리는 구독 계약을 뭐 한다고 표현하면 되죠? 해지인 거야, 해지. 우유를 끊을 때도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는 어디 있냐? 550조를 한번 볼까요? 550조. 550조에 뭐라고 돼 있나요? 550조는 몇 페이지인가요? 49페이지인가? 아니네. 잠깐만요. 550조 여기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효과하고요. 548조에는 해제가 나오거든요. 해제의 효과. 해제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원상회복.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다 돌려줘야 돼요. 해제를 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해지를 하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해지를 했을 때는 550조.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그래서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해지를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총론의 계약의 종류.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맞죠?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제도 쌍무 계약 맞고. 증여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 4번 사용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 계약이다. 라고 말하면 X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는? 대가적인 말 틀렸죠. 사용대차 계약은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용대주는 빌려주는 사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를 지는 거 맞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다음에 사용 차주는 다 쓰고 이를 반환해야 될 채무를 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양채무를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대가적 채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무슨 대가예요 그게. 그냥 다 썼으니까 돌려주는 거지. 양쪽 다 이게 채무가 생기지만 대가적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쌍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5번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자, 도급계약은 쌍무지 편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까 도급 잠깐 보셨는데 쌍무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 줄 채무. 그다음에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무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맞죠? 다 무슨 계약들이니까. 쌍무 계약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맞고 증여 계약은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죠. 둘의 차이는 매매 계약에서는 담보 책임이 생기고 증여 계약에서는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고 하자가 있을 때 뭐 그런 거. 사용 대차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공짜 맞죠? 그다음에 9번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이다. 맞죠? 거꾸로는요. 유상 계약은 다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X입니다. 어떤 반례가 있습니까? 현상 광고. 현상 광고 계약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그렇죠? 개 찾아주고 돈 100만 원 받는 거니까 유상이잖아. 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하지만 유상이지만 쌍무다, 편무다. 편무죠. 편무입니다. 10번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낙성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죠. 지정 행위를 완료할 것을 약정할 때 성립해요. 완료했을 때 성립해요. 실제로 완료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위를 해야 되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11번 계약을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제를 하면 맞죠? 해제를 하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해지로 인해서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해지로 인해서 X 어떻게?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다. 소급표 없습니다. 해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해지도 여러분들 이제 잘 쓰셔야 되는 게 함부로 쓰시면 실력 들통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어서 매수인이 혹시 이런 말을 한다? 아니 매도인이 어제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자꾸 안 주고 애를 먹여가지고 내가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매매 계약은 해지란 단어가 올 수가 없어요. 뭐 했다고 해야 되죠? 해제를 했다고 해야 돼요. 해지했다고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이게 약간 더 고풍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 약간 해제보다. 그래서 해지란 말을 쓰면은 내 실력은 여기까지다라고 바닥을 실력을 딱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매매 계약은 해제라고 해야 돼. 근데 상대방도 모를 땐 써도 돼요. 서로 모르니까. 해지했다고 말하면 상대방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잘했다 해지 이렇게. 그래서 서로 딱 뜻이 통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들어봤을 때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모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